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시장이 편안한 듯 불안하고 불안한 듯 편안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에는 쭉 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만기가 지난 금요일에는 또 외국인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각 1조씩 매도하면서 시장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이 미국 시장이 전주 말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대 지수 모두 좋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대만, 홍콩까지도 다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내일 아침에 GTC 2024 행사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개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B100, 그러니까 차세대 GPU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할 것 같아요. 또 지금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서는 12단으로 쌓은 HBM, 요거를 또 따로 부스를 차려서 거기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내일은 또 하나 좀 일본 쪽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죠. 지금 일본은행이 오늘하고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들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 움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뭐 아시아 시장도 전부 다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스무스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쪽 물가지표가 좀 전에 발표된 C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PCE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PPI까지 높게 나왔죠. 자, 요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PPI까지도 높게 나오면서 야, 이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지금 살짝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점도표인데요. 자, 이 점도표는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3, 6, 9, 12월 달만 점도표가 나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점도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점도표가 지금 이 화면에 띄우는 거는 지난번에 12월 달에 통화정책 했을 때 점도표입니다. 자, 여기 2024년이 여기에 있죠. 점도표의 중간값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중간값에 해당이 되겠죠. 요 바로 위에 여기가 4.7%입니다. 4.75%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현행 금리가 5.5%니까요. 자, 여기서 뭐 한 3번 정도는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점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뀐다라면 시장에 조금 혼동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뭐 한두 명만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5%니까요. 올해 금리 인하를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하원에서 청문회에 나가서, 상하원에서 청문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시기가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약간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점도표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좀 이벤트가 많은 주다 보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죠. 자, 그래서 뭐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빅 이벤트,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금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요게 코스피 10분 차트인데요. 저 목요일 날 좋았죠. 만긴 날 종가까지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자, 이때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에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2718포인트까지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깨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좀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금요일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게 되면 이 분차트를 보면 조금 좀 걱정도 될 수 있는데, 일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탄탄하죠. 보시면 이 빨간 선, 이게 22평선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금요일에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22평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22평선을 찍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 22평선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뭐 긍정적인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요거 일별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들어서 현물시장, 요거 선물이네요. 현물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물시장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죠. 한 12조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이때까지 매수를 하다가 자,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1조를 팔았어요. 현물을 1조를 팔고 오늘도 823억 정도를 팔았는데, 뭐 오늘 수급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로 약 1,8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하는 거는 매도를 했지만 전체로 따지고 보면 823억 정도 매도니까 손으로는 뭐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 있으면 외국인들은 손으로는 한 1,000억 정도를 샀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나쁜 수급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금요일 날 나온 매도, 요 부분이 살짝 좀 신경 쓰이고요. 또 요 부분은 좀 더 매수로 바뀌는지 요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거고 선물 시장의 수급도 조금 신경이 쓰이죠.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금요일 날 외국인들 한 1조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1조, 선물 시장에서 1조. 자, 여기서 지금 이 만긴 날까지는 롤오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3월물에서 매수 갖고 있던 것들, 매수 포지션을 6월물로 이렇게 그대로 좀 이월을 시키는 모습이어서, 야, 뭐 요런 상태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 수급이 조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 1조 정도 외국인들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그렇게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선물을 롤오버 했던 외국인들, 이들 중에 일부는 롤오버 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주체는 이 시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끌어올렸던 그 주체죠. 그래, 그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 오늘도 장중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중에 최고 제일 많이 샀을 때는 2,500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선물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700억 정도로 이게 매수 규모가 줄었다가 오후장에 장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1,700억 정도, 그 정도가 유지가 됐었는데, 최종 수급은, 선물 시장의 최종 수급은 한 4시 15분 정도에 나옵니다. 4시 15분 정도에 보니까 마이너스 68억으로 종가에 선물을 되게 많이 매도한 걸로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또 요것도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오늘은 옵션도 살짝 좀 보겠습니다. 자, 콜 쪽에 매도가 많았었어요. 자, 요게 장중에 참 이게 수급이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요게 74억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를 했었죠, 외국인들. 오늘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한 33억 정도 매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종가에 보니까 50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확 바뀌었죠. 옵션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수급이 확
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치던 거를 콜을 매수를 했으니까 뭐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자, 요걸로만 본다라면 내일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뭐 올라가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선물 수급, 선물이나 옵션 파생 수급은 지금 만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좀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이번 주에 만들어지는 포지션 이런 게 한 3개월 정도 동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부분 꼭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자, 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확 들어올려 버렸어요. 그랬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오전장에 들어왔던 수급들 거기서 나오는 매물들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전고점. 자, 여기서 한번 살짝 저항을 받았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뭐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 코스피보다 좋습니다. 수급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해야 될 거고요. 오랜만에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쌍끌이로 매수를 했어요. 참 줄기차게도 많이 더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자,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1,088억 정도 매수를 해서 뭐 수급 상황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섹터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좀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뭐 상당히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 자, 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좀 길게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이후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거의 피바다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뭐 가까운 모멘텀으로는 4월 5일부터 미국의 암연구 학회가 있죠. 자, 요걸 앞두고 제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봐온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3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종목을 하나 보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을 되게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쪽에 미국이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라는 거 요거를 1월 달에 발의를 했어요. 1월에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는 뭐 하원에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 요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시바이오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요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1월 달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 움직이는 걸 본다라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하원 통과하고 상원하고 절차가 남긴 했지만요. 미국 쪽에서 또 이 바이오 쪽 관련해 갖고도 중국의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1, 2, 3 공장이 전부 다 올해 풀 가동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4 공장까지도 이 가동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바이오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60만 8천 리터로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돼요. 그러면 올해 풀 가동되게 되면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 좋아지는 거겠죠. 또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5공장이 또 저 4공장이 풀가동되게 되면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거는 좀 큰 이슈죠. 삼성바이오하고 우시바이오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이 겹치진 않는데요. 자, 이 우시바이오나 뭐 이런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는데 가장 큰 수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에 70만 원 초반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리뷰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를 90만 원을 정해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못 갔고요.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종목을 이 명인들의 복귀 보시는 분들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종목을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는 또 저 당장 좀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그랬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풍산을 뒤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마찬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고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모습이었지만 뒤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리고 한 5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풍산 같은 경우도 한 30%, 30몇 프로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이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되게 좀 작년에 신약 허가를 받은 게 있죠. 뭐 크론병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C 제형에 대해서 작년에 신약 허가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좋아지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자, 올해는 이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면서 자, 내년에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라면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가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22평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뭐 살짝 깼다가 지금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다음은 자, 로봇 주식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로봇 쪽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항상 좀 얘기를 AI나 로봇 쪽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 지금 AI 관련해 갖고는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 이런 분들 뭐 정리해고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 화이트 칼라 직업들은 AI로 대체가 될 거고요. 로봇은 이리 몸을 이렇게 쓰는 노동들 이런 것들 하는 부분들은 근로자들은 다 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 쪽에서 봐야 되는데 로봇을 사용한다라면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규어 AI에서 만든 로봇 그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과가 한 개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 뭘 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물론이죠. 그러더니 사과를 딱 집어서 줘요. 근데 버릇은 좀 없어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집어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손으로. 근데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곧 있으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직업들 같은 경우는 AI로 거의 다 대체가 될 거고요. 몸 쓰는 노동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또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카이에다가 한국항공우주죠. 여기다가 협동로봇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그 뉴스를 또 좀 자세히 뜯어보면 어떤 쪽이냐 하면 KF-21.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시제기 6호기까지 만들어 놓은 차세대 4.5세대 전투기죠. KF-21 생산 라인에 필요한 드릴십 로봇 솔루션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11월 30일까지예요. 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뭔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삼성 웰스토리, 삼성의 구내식당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쪽에다가 협동 로봇 이렇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미국의 물류산업전, 여기에 또 협동 로봇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전투기, KF-21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진짜 약간만 오차가 나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특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뭐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피규어 AI 같은 로봇들, 물론 뭐 삼성에서도 500만 불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런 로봇들 발전하는 속도 보면요, 삼성의 AI 기술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빨리 합쳐져야 된다라고 아마 삼성에서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도할 일이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도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그냥 들고 가요. 오르든지 빠지든지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최소한 언제까지 삼성에서 뭐 콜옵션 행사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라도 일단은 그냥 들고 갈 겁니다. 그때 봐서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항상 관심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종목. 자, 뭐 요거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탑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저 보핏 위탁 생산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거 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저 시제품 납품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빵 쳤었죠. 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되죠. 엔젤 로보틱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웨어러블 로봇. 사람이 이렇게 착용하고 뭐 걷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로봇입니다. 근데 이 인탑스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죠. 이름이 보핏입니다. 요걸 시제품을 납품했어요. 그리고 이 인탑스는 또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어요. LG전자가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베어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용 로봇,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베어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을 연간 5,000대씩 이렇게 위탁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들, 이런 것들을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 휴대폰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쪽을 이런 쪽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이 웨어러블 로봇이니까 그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생산하는 인탑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이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요런 인탑스 같은 종목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죠.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뭐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자, 지금 우리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AI가 여러분들 지금 확장 초기 국면입니다. 자, 이거 AI는 투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구글에서 AI 투자를 멈춘다. 그렇게 되면 바로 테슬라나 다른 X나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입니다. AI가 지금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AGI로 진화될 때까지 아마 투자는 상당 부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I하고 관련 있는 섹터에서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AI하고 관련 있는 쪽에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이 크실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 없는 쪽, 이런 쪽에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 한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꼭 좀 AI하고 관련 있는 쪽에 집중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반도체 쪽 지금 뭐 조정도 나오고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반도체 끄실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는 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시면 안 좋아요. 뭐든지. 자, 반도체 조정 시에 매수 좀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로봇 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로봇입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되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